재산을 독식한 사람의 재산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 바로 납득하실 겁니다.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협상력을 높이면 유류분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리면 큰아들이 받은 재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큰아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거나 이미 체결한 매매 계약도 이행불능이 되어버리니 큰아들은 이미 체결한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하는 계약금 배액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상속세를 본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충당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세의 가산세는 상속인 전원에게 부과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산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재산을 많이 받은 큰아들이 되겠죠. 큰아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둘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리면 큰아들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낼 계획을 세웠는데 대출 실행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리면 이제 이 계획은 끝입니다. 셋째, 큰아들이 받은 재산 중에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큰아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해지 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그 사람이 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죠. 그런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에 누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실제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린 주택이나 상가가 공실로 남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럼 큰아들은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그 판결로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아들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전후로 유류분 소송의 원고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버리면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은 큰 공경에 빠집니다. 이것이 협상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재산을 많이 받았다면 유류분 소송 전이라도 빨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큰아들도 이를 알고 있으니 서두르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단 며칠 차이로 협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